뉴스 시작합니다. 저는 동정민입니다.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당분간은 보류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. 임명에 키를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들과 마 후보자 임명을 논의했는데요. 참석자 대다수가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며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최 대행은 듣고만 있었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임박한 만큼 그 전까진 지켜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대통령 탄핵 헌재 심판도 8인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첫 소식 안건우 기자입니다.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1시간 반 전쯤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한 것에 국무위원들이 반발한 점을 감안해 사전 논의를 한 겁니다.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임명 보류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전언입니다.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. 또 최 대행 측은 채널A에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최 대행의 입장도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급하게 임명하지 않고 기다려보자는 데 일치했습니다. 최 대행은 간담회 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야당의 국정협의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.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.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내란에 동조했다며 중징계 카드로 최 대행을 압박했습니다. 하지만 이 내심 마 후보자를 뺀 8인 체제라도 이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는 게 좋다는 기류도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입니다. 최상목 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 이후 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정을 미루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.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.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. 최 대행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중징계를 거론했지만 실제 최 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대선을 빨리 치르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. 마 후보자 임명으로 변론 기일이 추가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지금의 8인 체제로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.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 선고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8인 체제로 선고로 가는 게 맞다. 민주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참여할 경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오히려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빠른 선고가 답이라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 안 기자, 정치부 최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왜냐하면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한 뒤에 첫 회의였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 최상목 대행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. 헌재 판단 수용해서 정말 임명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중대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었죠. 오늘 최 대행이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.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궁금한데요. 네, 최 대행 국무회의 공개 발언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. 대신 그 전에 진행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 때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을 최 기자가 취재를 했죠. 네, 취재해보니까요. 국무회의 직전 1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에게 마은혁 임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. 돌이켜보면 최 대행이 조한창, 정계선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일부 국무위원들이 정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거든요. 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냐는 취지였고 당시 최 대행도 앞으로 주요 권한 행사는 상의하겠다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을까요, 국무위원들이?
네, 취재해보니까요. 법제처, 법무부 두 곳에서 마흔역 임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왔습니다. 먼저 법제처입니다. 헌재 결정에서 두 가지가 없다는 걸 짚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강제성입니다. 구속력이 없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. 언제까지 하라는 시한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네요. 네, 맞습니다.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.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총리가 곧 돌아올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때문에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간담회 자리에서 대부분 일치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러면 법무부도 입장을 정리해왔다는데 여기도 의견이 같았을까요? 네, 그게 좀 묘했던 것 같습니다.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요, 김서구 법무부 차관은 법률상 따져봤을 때 임명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. 이에 국무위원들은 법률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김 차관 발언에 반발한 걸로 전해지고요.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국 최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네, 최 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만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저희가 두루 취재해보면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 없이 심사숙고하는 상황을 지속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. 한 총리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날 때까지요. 한 총리의 탄핵 심판, 지난달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. 여권 관계자도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굳이 임명권을 행사하기엔 부담 아니겠냐라고 말하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? 네, 한 총리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현재 8인 체제에서 사실상 결론이 날 상황입니다. 8인 중 기각이 3명 이상이면 기각, 그보다 적으면 인용되는 거죠. 그런데 이 마 후보자 임명 두고 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면서요? 네,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최 대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마 후보자보다 중요한 게 빠른 탄핵 선고라고 했습니다.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말로만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. 괜히 마 후보자 임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춰지는 게 더 안 좋다고 보니까요. 하지만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의 이 압박은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.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한 헌재 판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복잡 미묘하군요. 네, 아는 기자 최승현 기자 살펴봤습니다.